수천 년 동안 낙타가 회복력과 전통의 상징이었던 사막 한가운데에서 혁신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액체 황금 또는 고품질 낙타고기로 흔히 불리는 낙타유가 당신의 식탁에 오르는 과정이 궁금하신가요? 오늘 준비한 영상에서는 낙타를 위한 현대식 유제품 및 육류 가공 시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우유 한 방울부터 최종 제품이 포장되는 순간까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이 산업에 독특한 특징을 부여하고 매년 수억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통 기술과 현대 기술의 흥미로운 조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낙타 번식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사막의 배라고 불리는 낙타는 그러한 종의 한 예입니다. 낙타가 완전히 성숙하면 거대한 농장으로 옮겨지는데 이는 낙타의 삶에 있어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농장은 마구간, 방목지, 그리고 송아지와 성체 모두를 위한 특별 사육구역 등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낙타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주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각 낙타의 식단과 생활 환경은 전문가들의 엄격한 검사를 거쳐 최고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예방접종, 그리고 박식한 목동들의 보살핌을 통해 이 동물들은 평생 최고의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송아지에게 집중하여 이 놀라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순환 과정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건강하고 튼튼한 개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낙타 우유도 수확되고 있습니다. 낙타유로 만든 제품의 독특한 맛을 맛보실 기회가 있으셨나요? 이 특별한 착유 지역에서 숙련된 목동들이 세심한 주의와 정확성을 기울여 착유 과정을 진행합니다. 최상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착유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낙타는 착유 전 꼼꼼하게 세척하고 준비합니다. 낙타 착유는 낙타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공장의 기계식 착유기 덕분에 효율적이고 스트레스 없는 과정입니다. 수집된 우유는 엄격한 품질 관리 절차를 거쳐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급속 냉각 과정을 거쳐 온도 조절 탱크에 보관하여 부패 방지 기능을 유지합니다. 품질 관리가 완료되면 우유는 환경에 유익한 용기에 꼼꼼하게 포장되어 고객에게 배송될 준비를 마칩니다. 낙타고기 가공 및 준비. 은은하면서도 독특한 풍미로 찬사를 받는 낙타고기는 낙타고기를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낙타고기 가공 시설은 최첨단 기술과 엄격한 위생 기준을 적용하여 최상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공정 초기에는 낙타를 전통적으로 사육해온 지역의 평판 좋은 농장에서 낙타를 공급받습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수의사 검사관들이 낙타의 건강 상태와 질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합니다. 건강한 동물만 생산 과정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낙타고기 산업에서는 윤리적인 취급과 인도적인 도축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낙타고기 생산 시설은 할로 기준과 국제법을 준수하며 이를 통해 동물 복지를 고려한 도축 과정을 보장합니다. 동물이 도축되면 도체를 꼼꼼하게 세척하고 뼈와 먹을 수 없는 부분을 제거합니다. 오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예비 가공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고기는 온도 조절 시설에 보관되어 질감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 보관됩니다. 낙타고기는 20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걸리는 짧은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 효소가 살을 자연스럽게 연하게 만들어 풍미와 육즙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 때문에 매우 유익합니다. 낙타고기는 포장 전 엄격한 품질 관리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에는 미생물 검사를 통해 잠재적 질병을 확인하고 질감과 색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료의 무게와 크기를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모든 육류가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최첨단 기계와 고도로 교육받은 인력을 활용합니다. 포장은 낙타고기의 신선도 유지와 유통기한 연장에 크게 기여합니다. 공기를 제거하는 데는 첨단 진공 기술이 자주 사용됩니다. 이는 산화 및 박테리아 증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냉동 제품에 사용될 고기는 진공 포장 전 영하의 온도에서 급속 냉동됩니다. 부위별, 영양 정보, 유통기한, 조리 방법 등 중요한 정보는 용기에 부착된 라벨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포장 직후 고기는 유통을 위해 냉장 보관 시설에 보관됩니다. 전 세계 상인 레스토랑 그리고 고객에게 육류가 안전하게 배송되도록 콜드체인을 유지하는 것은 대규모 물류 네트워크의 책임입니다. 그 결과 낙타의 젖을 채취하고 그 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을 포함한 모든 과정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을 통해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현지인들이 낙타고기를 이용해 요리를 만드는 방식을 배우고 관찰해 봅시다. 낙타고기를 자르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고기를 자르면 먹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색깔을 냅니다. 고기가 군침 도는 채 썰어지는 소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 중 하나입니다. 고기를 다진 후에는 고기를 깨끗하게 손질할 차례입니다. 다음 단계는 고기를 말리는 것입니다. 고기에 풍미를 더하고 더 맛있게 만들려면 소량의 양념으로 재워두세요. 하지만 이런 종류의 고기를 먹는데 익숙하지 않다면 고기 특유의 풍미가 나기 때문에 깨끗한 물로 계속 헹궈야 합니다. 또한 특유의 향 때문에 먹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굽거나 요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 향신료를 넣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기 덩어리에 뾰족한 막대기로 구멍을 낸 후 진흙 구덩이를 만들어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훈연합니다. 낙타 우유와 낙타 고기의 여정은 이미 매혹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깊은 혁신과 문화적 의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날 낙타 사육은 전통적인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 분야이기도 합니다. 연구자들은 낙타 유전학을 연구하여 낙타의 바람직한 형질, 즉 우유 생산량 증가, 질병 저항성 향상, 극한 기후 적응력 향상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 사육자들은 낙타의 타고난 회복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더욱 건강하고 생산적인 무리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대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낙타유에는 면역 기능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희귀한 생리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프로바이오틱스 음료, 영양 보충제, 심지어 유당 불내증이 있는 소비자를 위한 유당 친화적인 제품까지 낙타유를 활용한 특화 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결과 낙타유는 식품으로서뿐만 아니라 기능성 건강식품으로서도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 진보 외에도 낙타 산업을 둘러싼 경제 환경은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대규모 낙타 농장은 이제 통합농업 시스템 내에서 운영되어 지역 고용을 지원하고 친환경적인 토지 이용을 장려하며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낙타는 기존 가축이 살 수 없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뭄에 취약한 지역에서 식량 생산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낙타 산업은 여러 사막 국가의 식량 안보 전략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낙타 관광 또한 번창했습니다. 전 세계 방문객들은 전통적인 목축 관행을 관찰하고 낙타 우유 시음회를 즐기고 낙타의 역사적 역할을 기념하는 문화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이러한 관광 활동은 수입 창출뿐만 아니라 사막 공동체의 무형유산 보존에도 기여합니다. 더욱이 요리계는 낙타 제품을 기념하는 새로운 방식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셰프들은 낙타 우유 치즈, 요구르트 기반 디저트, 그리고 지역 허브를 넣어 천천히 조리한 낙타 고기 요리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적인 해석은 전통과 현대 미식의 간극을 메우며 전통적인 재료가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환경 측면에서 낙타는 놀라울 정도로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부드럽고 넓은 발은 다른 가축에 비해 토양 침식을 줄여주고 식습관 덕분에 과도한 방목 없이 다양한 사막 식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낙타 사육은 취약한 사막 생태계의 토지 보존에 기여합니다. 또한 폐기물 부산물은 연료, 비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재료로 재활용되어 기존 축산 시스템보다 더욱 친환경적인 축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혁신이 농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스마트 농업 시스템이 낙타 관리의 미래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센서가 낙타의 수분 섭취량, 체온, 그리고 이동 패턴을 모니터링하여 낙타 사육자들이 건강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동급이 장치는 정확한 영양 공급을 보장하고 디지털 추적 시스템은 번식 주기를 최적화합니다. 이러한 기술 통합은 낙타 사육을 순전히 전통적인 활동에서 현대 사막 농업의 정교한 모델로 격상시켰습니다. 열대바다의 은은한 푸른빛, 깊은 곳에는 자연이 선사하는 가장 장엄한 거인 중 하나인 나폴레옹 피시가 살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만큼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선명한 색깔과 희귀한 살로 사랑받는 이 바다의 거인은 한 마리에 $500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며
아름다움과 탐욕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매력 뒤에는 더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대륙을 넘나드는 불법 어업, 밀수, 그리고 암시장 거래의 네트워크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윤 추구가 어떻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를 전 세계적인 범죄로 변모시켜 단순히 하나의 종을 넘어 해양의 연약한 균형을 위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산호초를 부드럽게 가로질러 움직였다. 바다에서 가장 평화로운 괴물로 유명했지만 마치 살에 금을 품은 듯 사냥감을 노렸다. 사람들은 독을 뿌리고 산호초를 파괴하며 심지어 500달러에 팔릴지도 모르는 이 물고기 한 마리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했다. 상류층의 만찬은 인간과 바다의 죽은 자들 사이에서 차려지는 것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리석은 다이빙 한 번과 마지막 숨 한 번뿐이었다. 상류층의 물고기로 여겨지던 나폴레옹은 갑자기 탐욕, 범죄, 그리고 전 지구적 침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한 물고기가 바다에서 피해 굶주린 상품으로 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산호초의 마지막 왕을 죽음으로 이끈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치명적인 어획으로 500달러어치의 어획물이 세계적인 범죄로 전락한 사건의 범인은 바로 자이언트 나폴레옹 피시입니다. 나폴레옹 피시가 산호초의 왕으로 불리는 것은 그 힘이나 속도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생물들이 나폴레옹 피시가 있는 동안 거리를 두고 감히 맞서거나 경쟁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길이 2미터가 넘고 몸무게가 200kg에 육박하는 나폴레옹 레스는 마치 신처럼 해저를 부드럽고 우아하게 걸어다닙니다. 지느러미를 휘두를 때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듯합니다. 고요한 눈빛, 툭 튀어나온 둥근 이마, 그리고 두꺼운 입술은 그 모습에서 위협적이면서도 존경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하지만 그들이 너무 온순해 보인다는 사실에 속지 마세요. 산호초가 가오리에게 파괴될 위기에 처했을 때 공격하는 유일한 가오리 종입니다. 가오리의 껍질을 부수어 생태계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반면에 단지 아름답고 희귀하고 귀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간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산호왕이라는 말은 자연의 강인함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를 사냥당하는 왕이라고 부릅니다. 바다의 위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바다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작은 섬들에서 수백 달러어치의 희귀 물고기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바다가 안전한 곳이라는 보장은 더 이상 없습니다. 모두가 다이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독극물, 녹슨 산소통, 그리고 가족을 부양할 만큼의 돈을 약속하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레스를 잡기 위해 때때로 치러야 하는 대가가 기름이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해저 탐험은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됩니다. 쉽게 낙담하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목숨과 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도박입니다. 어부들은 왕을 잡으려면 40m가 넘는 깊이까지 잠수해야 합니다. 그 깊이에서는 빛이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 한 번이라도 잘못 숨을 쉬면 수압 때문에 가슴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해의 극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데 수압이 몇 분 만에 육체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세주로 여겨지는 위험한 도구, 낡은 산소통, 허리에 묶인 밧줄, 그리고 청산가리 한 병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노출될 위험도 커집니다. 현기증, 방향감각 상실, 그리고 산소 부족이 나타납니다. 공기 탱크가 거의 완전히 고갈되면 여러 사람이 수면으로 돌아오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력 변화로 인해 부상을 입었고 회복하는 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라사에서 얻는 수입이 500달러로 다른 어떤 일에서 얻는 수입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물가에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매번의 다이빙은 상당한 보상을 얻을 가능성과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 사이의 도박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탐욕이 바다 밑바닥에 닿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자신의 한계와 거래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탁한 푸른 호수 한가운데서 물보라를 맞으며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너물이 뿌려지자 물고기는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생태계 전체가 오염되었습니다. 산호 성장이 멈추고 치어들이 사라지고 마치 바다에서 온 듯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낚시는 더 이상 중요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되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파괴의 도미노 효과입니다. 마지막 거인 나폴레옹 라사가 바다에서 구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던 갈등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경쟁으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시간과의 경쟁. 사치의 영역에서 보물은 해안에 도착했을 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물건의 수명이 신선도, 가격, 심지어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의 평판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되는 시점입니다. 화려한 조명 속에서도 모든 훌륭한 요리 뒤에는 일련의 위험, 타협, 그리고 무시무시한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동남아시아 수로에서 나폴레옹 라사 생선 밀수 사업은 가장 정교하고 수익성이 높은 범죄 활동 중 하나입니다.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유지하는 그림자 제국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돈과 조직력을 갖추고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헤로인 조직만큼이나 정교한 밀수 조직은 합법적인 해산물이 담긴 컨테이너, 다른 종과 유사한 코드가 적힌 위조 문서, 그리고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한 기름칠한 검문소에 은밀하게 작전을 펼칩니다. 몇 시간밖에 버티지 못할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수백 명의 살아있는 사람을 담은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컨테이너에는 산소와 진정제가 주입되어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들은 단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수천 해리를 이동합니다. 설령 발각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화물들은 위조된 수출입 허가증과 합법적인 상업계약서를 사용하여 간단히 처리됩니다. 단속 중 한 번은 냉동 타이거 새우가 담긴 컨테이너가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얼음 위에는 수백 마리의 나폴레옹 라사들이 숨고르기에 애쓰며 살아 있었습니다. 범죄 행위를 상업적 사업으로 변질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그 테이블에서 갈고리를 제거해야 할 때입니다. 손을 잘 관리하세요. 독립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네트워크의 실제 범위가 밝혀졌습니다. 매년 수천만 달러 규모의 지하 시장이 빈곤한 어촌 마을에서 전 세계 주요 금융 중심지까지 뻗어 있습니다. 더욱이 판매되는 모든 생선 뒤에는 보호종의 생명뿐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긴 거짓, 부패, 그리고 침묵이 얽혀 있습니다. 나폴레옹, PC, 싸움이 수면 위에서 여전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생물은 수면 아래 깊은 곳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밀수단체와 관련이 없고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판매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은 결국 그 운명에 반영됩니다. 나폴레옹 PC의 그림자가 파도 아래로 사라지는 가운데 착취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바다 건너편에서 또 다른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조용하지만 그만큼 파괴적인 투쟁입니다. 바로 해양 생물의 근간인 산호 생태계가 소리 없이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남긴 독과 혼돈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호초가 없으면 바다는 그 빛깔과 리듬을 잃습니다. 한때 생물 다양성의 안식처였던 바다는 생명 없는 돌무더기 사막으로 변합니다. 한때 산호 사이에서 춤을 추던 물고기 떼는 자취를 감추고 불가사리, 해삼, 암초, 상어는 살아남을 서식지를 찾아 떠내려갑니다. 한때 소리로 가득했던 바다는 기묘하게 고요해집니다. 그러나 나폴레옹 무역의 진정한 대가는 달러나 시장 차트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균형 상실, 즉 조용히 퍼져나가는 상처. 그 상처를 만든 다이버들보다 더 깊은 상처입니다. 오염된 산호초가 하나 생길 때마다 번식지와 어린 물고기가 줄어들고 회복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자연이 수세기 동안 쌓아온 것이 10년 안에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해에서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가 절망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해안을 따라 작은 공동체들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산호초의 새로운 수호자, 과거 사냥꾼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보호자로 변신했습니다. 해양 보호 프로그램의 훈련과 지원을 받은 이 다이버들은 이제 먹이가 아닌 보호를 위해 바다를 순찰합니다. 그들은 부서진 산호 조각을 모아 암초 구조물에 다시 심고 수중 센서를 사용하여 산호의 성장을 모니터링합니다. 느리고 인내심 있는 작업입니다. 단 하나의 산호라도 다시 생명의 징후를 보이기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새싹 속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다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소재로 만든 인공어초가 피해 지역에 설치되면서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피난처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위성 지도는 과학자들이 산호 회복과 불법 조업 경로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고 머신러닝 도구는 해수 온도와 산도를 분석하여 향후 위협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합니다. 한편 국제 협력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국제보존협정에 따라 나폴레옹 레스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엄격한 수출 금지 조치와 무역로를 따라 감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속은 어렵습니다.
압수된 화물 한 척이 있을 때마다 합법적인 수출품 뒤에 숨어 밤사이에 빠져드는 화물은 훨씬 더 많습니다. 환경 보호와 상업 간의 이 끊임없는 싸움은 더 큰 질문을 반영합니다. 인류는 생태계의 파괴보다 더 가치 있는 사치는 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을까요? 바다의 침묵은 단순히 생물의 상실을 넘어 우리 자신이 자연과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묵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과학자, 활동가, 그리고 지역 어부들은 탐욕이 파괴한 것을 재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바다는 채굴해야 할 자원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세상입니다. 가장 작은 산호폴립부터 거대한 나폴레옹 레스까지 모든 생명체는 해양 생물의 깨지기 쉬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 하나의 생명체를 잃는 것은 전체 생태계를 약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사냥당한 왕 이야기는 비극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경고이기도 합니다. 바다의 생존과 인류의 생존은 영원히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산호가 사라지고 마지막 거대 물고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우리를 잃는 것은 바다가 아니라 바다를 잃은 우리 자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